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든지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그 선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요. 사실 술 마실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정 선을 넘어가면 그걸 중독 이렇게 부르는데 독극물이 신체에 들어왔다. 신체적 중독이고요. 만약에 뭔가가 내 정신을 지배한다. 그럼 정신적 중독이 되겠죠. 요즘 들어서는 증시가 좋아서 지난해 행복했던 분들이 증시가 좀 흔들리니까 올해 들어서 나는 내내 MTS만 보고 있어요. 이런 분들 계신가 봐요. 그래서 주식 중독 이런 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혹시 나도 진단해보고 싶으신 분들 다 들어오세요. 자세한 말씀 청담 하버드 심리센터 최명기 원장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도 주식 좀 하시나요? 아니, 전 박사는 아니고요. 네. 석사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네, 석사님도 주식 하십니까? 아직 조금 합니다. 그냥 ETF로 조금 합니다. 아, ETF. 네. ETF로 넣으실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학습이 되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맞습니다. 어느 회사가 오르고 떨어질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해보니까 ETF도 떨어질 땐 다 떨어지더라고요. 네. 갑자기 슬픈 얘기를. 최근 들어서 주식 중독 관련해서 네.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오르면 좋은데 시장 상황을 우리가 다 예측할 수가 네.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주식 때문에 심란하다고 상담받으러 오는 분들이 늘었다고요? 꽤 계십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아주 심한 정도는 아니고요. 보통 이게 상담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 때는 확 이제 장이 지나가고 나서 장이 하락장으로 됐을 때 확 많이 늘어나십니다. 이제 첫 번째 유형은 하락장으로 되기 시작할 때 이제 아내나 남편 몰래 주식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미 돈이 조금씩 낮아진 거예요. 네. 그러면서 대부분 이제 전셋값이 올라가면서 드러나지 않을 수 없게 들통이 납니다. 그럼 이제 들통이 날까 안 날까 이제 불안할 때 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막상 이게 들통이 나게 됩니다. 돈이 이제 안 맞으니까요. 안 맞죠. 네, 안 맞게 네. 들통이 나게 되면 이제 산다 안 산다 이제 얘기가 나오십니다. 여기서 산다 안 산다는 주식을 산다 안 산다가 아니고요. 갈라서 이런 얘기죠. 네, 갈라서까지 나오시는 분들은 이게 반복적으로 되는 분들입니다. 보통 5년 주기, 10년 주기. 장이 이제 2007년도, 8년도에도 한번 산다 안 산다 얘기가 나오고. 전과가 있었던 분들이군요. 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남편분은 당장 참 아내분은 어떤 의미에서 돈도 없고 지금 절대로 이혼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바뀔 수 있다고 하십니다. 네, 지금 이혼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은 산다 안 산다 얘기가 나왔을 때는 분명히 주가가 떨어져서 경제적인 타격이 있기 때문에 상담까지 오셨을 텐데 지금 갈라서면은 실질적으로 위자료 이런 것도 문제가 있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과연 이 사람이 바뀔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오시게 됩니다. 이 버릇을 고칠 수 있겠느냐 해서 부인 혹은 남편이 손잡고 데리고 오는군요. 네. 그런 다음에 마지막 제일 슬픈 경우에는 이미 복구가 불가능하고 커다란 손해를 봐서 집도 팔아야 되고 네. 전세도 옮겨야 되고 그럴 때는 굉장히 이제 우울해지십니다. 그렇죠. 네. 근데 요새는 이렇게 아직은 완전히 안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유형이 제일 많습니다. 쭉 원래 이제 불안장애나 우울장애로 오시는데요. 컨디션이 아주 나쁜 건 아니면 저희가 이제 지수를 측정합니다. 왠지 불안이랑 스트레스만 조금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괜찮은데 왜 요거만 올라가 있으세요? 그러면은 하루 종일 주식만 보느라고 그래서 그때 오르락내리락 하면은 가슴이 두근두근 돼서 원래도 불안장애가 있었는데 네. 불안지수가 올라가는 것 같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구체적인 증상을 한번 알아볼게요. 내가 주식 중독이라고 생각을 해서 선생님 저는 주식 중독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딱 왔는데 이 사람은 진단해보니 주식 중독이다. 이 증상을 대표적으로 몇 가지 좀 꼽아볼까요? 일단은 우리는 다 자신의 이제 본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을 하기 때문에 계속 장을 갖다 봐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본업이 무너지면 전 그거는 중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주식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면 서로 상대방한테 관심을 둬야 되잖아요. 네. 계속 뭐 스마트폰을 보는 거예요. 사람 앞에 앉혀두고요. 네. 그러면 상대방이 싫어하겠지요. 본인도 알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못하면 저는 그것도 일종의 주식의 중독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애정이 식은 건 아닐까요? 애정이 아주 그러나 모든 건 조건이기 때문에 애정이 식었을 수도 있지만 똑같은 상태의 애정에서도 애정이 완전히 식었으면은 상대방이 왜 그렇게 주식만 보고 그래 그러면은 너는 나의 재테크를 이해 못하고는가라고 헤어지겠지만 네. 애정이 아직은 상당 부분 남아있기 때문에 야 이거 주식하다가 괜히 헤어지게 되면 안 된다는 생각하기 때문에 불안하겠지요. 그러네요. 아직까지 사랑을 식지 않았는데 주식에 대한 사랑도 활활 타오르는 네. 분 같아요. 그다음에 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하루에 자신의 기분의 동요가 장이 올라가느냐 낮아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기분이 들쑥날쑥하게 된다면 저는 일정 부분 주식의 중독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본인이 나중에 나도 왜 그렇게 주가가 떨어진다고 이거는 뭐 방송에서 해도 하도 많이 하는 얘기여서 방송 용어가 꼭 아니라고 생각은 안 되는데요. 내가 왜 그렇게 물타기를 했지? 하면서 계속 저가 매수를 꾸준히 했다는 말씀이군요. 네네. 그러면서 네. 본인도 납득하지 못하는 거예요. 낮아지거나 낮아질 때도 확 들어가고 네. 올라갈 때도 확 들어가면서 자기도 도대체 왜 그렇게 많이 하는지를 모른다. 그러면 그거는 중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러시면 안 되겠지만 언젠가 나의 판단이 옳은 날이 올 거야 이렇게 믿는 건데 네. 그날이 언제 올지 그 기약이 없는 네. 경우도 가끔 있죠. 그래서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이 화장실에서 휴대폰 들고 MTS 막 보시는 네. 분들은 혹시 나도 주식 중독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어요. 네. 실제로 그 관련 카페나 종목 토론방 가면 주말이 너무 싫어. 증시 안 열리는 주말은 정말 미워. 월요일 아침만 오길 기다릴 거야. 이런 분들도 계시고 숫자가 움직이는 것만 봐도 아드레날린이 솟아오른다. 이런 맞습니다. 분들도 계시고요. 이런 금단 현상, 증시 금단 현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거는 어떻게 상중하 중에 어느 정도 단계예요? 저는 그런데 이 주식의 중독이냐 아니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최종 결과로 주식에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모든 정신과 진단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뭔가 하면은 그로 인해서 개인의 어떤 사회적 생활이든 가정의 생활이든 직업의 생활이든 장애가 오면은 우리는 그게 가장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서 커다란 장애가 와야 되는데요. 그러나 저는 상중하로 놓는다 그러면은 화장실에서만 그러는 정도는 전 사실 하루 놓겠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눈치를 전부 다 볼 건 보면서 그러니까 그렇죠. 화장실에서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딴 데서 하고 싶은데 몰래 해야 되니까 화장실의 의미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화장실은 워낙에 심심한 곳이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에 있으면은 우리는 영화를 보든지 아니 영화를 볼 정도로 오래 계시는 분은 없지만요. 네. 화장실에 있으면은 뭐 동영상을 보든지 뭘 하든지 심심하니까 뭔가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동영상까지 보시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그냥 주식으로 바뀌었으니까 저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는 그렇게 높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상중하 중에. 네, 격리된 공간을 찾아가서 잠깐 본다. 그리고 이게 뭐 동영상 볼 시간까지 보지는 네. 않는다. 이러면 네. 이 정도는 애교라는 말씀인데 이제 심각한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주식 중독에 이분은 좀 심각하다. 이 대표적인 증상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결국은 매번 돈을 잃으면서 매번 하시는 분입니다. 그거는 혹시 투자 판단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주식 중독이 아니라? 근데 우리가 주식을 한다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주식도 결국은 주식을 사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인간은 내가 보이는 물건을 갖다 많이 삼으로 인해서 나의 충동을 갖다 하는 분이 있고요. 또 묘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라고 싫어하면서 왠지 주식이 됐든 어느 정도 일상 분들은 이제 주식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들은 뭐 집을 갖다 쇼핑을 할 수도 있고요. 대기업 회장은 기업도 쇼핑합니다. 그러다 망합니다. 아니 바이오리듬이 떨어지면은 나 저 회사 한번 살까?
그 오늘 내 옷 색깔하고 맞는 기업인데 네. 뭐 이런 식으로 회사를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충동이 조절되지 않기 아.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다 M&A하고 망하잖아요. 그럴 수가 있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업의 회장이나 어떤 투자자는 M&A를 하지 않으면은 본인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굉장히 이게 합리적인 M&A라고 하지만 주위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승자의 저주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게 바로 성공이 주는 함정, 석세스 트랩 그런 네. 게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네. 거군요. 그래서 인간은 돈이 있으면 다 써버리고 싶어 해요. 근데 그거를 합리화하고 싶어 해요. 갑자기 굉장히 반성하게 네.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합리화해서 돈을 쓰는 게 주식인 거예요. 나는 지금 돈을 쓰는 게 아니야. 장기적인 투자를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주식을 쇼핑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불법적인 도박을 할 정도로 겁이 없는 분은 아닌 거예요. 그쪽으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내가 지를 수 있는 건 다 지를 테야.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래서 주식을 하다가 너무 안 되게 되고 몰리게 되잖아요. 꼭 주식을 하시던 분들이 마지막에 하시는 게 있습니다. 복권입니다. 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선생님 제가 여기서 반론을 하나 네. 제기하고 싶은 게 우리나라의 그 일확천금의 꿈을 꾸게 한 그 여러 가지 번호 맞추는 복권이 등장한 네. 이후에 거의 전 국민이 아마 다 해봤을 거거든요. 네. 살 수 있는 나이가 된 사람은 보통 그거를 좀 해보다가 주식으로 넘어오지 맞습니다. 그거를 하다가 주식으로 넘어오는데요. 않나요? 네. 진짜 주식이 안 돼서 도저히 복구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이거를 복구해 줄 거면 복권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는 주식으로는 도저히 아무리 본인의 상식으로도 아무리 급등주를 잡더라도 복구가 불가능할 때의 시점부터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복권을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1,000원이 주는 일주일의 행복이 아니라 이걸 굉장히 많이 사서 이 중에 하나는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되는 수준이군요. 네, 어차피 나의 삶은 신용불량이니까 어차피 이번 생은 망했다. 이렇게 아니, 망하지 생각할 않습니다. 때. 복구가 됩니다. 신용불량이 돼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복구가 되니까 어차피 그 이전까지 이거를 플러스로 돌릴 길은 나는 복권으로 다시 일어설 테야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말씀이군요. 네, 일어설 테야 의지보다는 그냥 자포자기 상태에서 의외로 복권들을 많이 사십니다. 이게 참 의외인 게 지금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말씀하고 참 연결이 되는 게요. 제가 한 20년 전인가 네. 단 도박 모임이라는 데 취재를 네.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도박을 자르는 자를 단자 모임인데 네. 여기에서 제가 그때는 뭐 거의 사회 네. 초년생이었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많죠. 카드도 하고 뭐 화투도 하고 이러다 오신 분들이 많은데 주식 중독을 끊겠다는 모임이 따로 있어서 제가 그때 참 놀랐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통 주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주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뭐 카지노에 가고 그런 건 아니지만 주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친구들끼리 만나면 뭐 화투나 네. 카드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그래서 이게 충동성이 결국은 어느 쪽으로 가냐입니다. 네. 내 충동성이 게임으로 가느냐, 내 충동성이 주식으로 가느냐, 아니면 내 충동성이 도박으로 가느냐, 내 충동성이 또 사랑으로 가느냐의 문제인 거지 결국은 주식이 어떤 분한테 있어서는 충동성을 갖다 해소하는 도구인 거고요. 그런 분들은 중독에 해당될 부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이게 혹시 멘탈이 강하다. 나는 헤비 멘탈이다. 이러면은 이겨낼 수 있습니까? 아니면 특별히 취약한 성향이 있는 겁니까? 오히려 헤비 멘탈이면 더 문제가 됩니다. 아, 새가슴인 분들은요. 네. 좀 잃으면은 그냥 다시 파니까 크게 손해 안 보는데요. 헤비 멘탈이신 분들은 헤비 메탈로 손해를 봅니다. 소신이 강하신 분들은 내가 이 외길 인생, 주식 외길 인생을 갈 거야 하다 보니까 물려도 계속 그 저가 매수로 들어가셔서 복구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간다 이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멘탈은 두 가지 멘탈이 있습니다. 패배를 견뎌내는 멘탈이 있고 승리를 갈구하는 멘탈이 있는데 승리를 갈구하는 멘탈은 자기가 이기고야 말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요. 이게 참 이렇게 새로운 관점이기도 하고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도 한데 이게 최근 들어서는 장이 좀 어렵습니다만 네. 지난해 불장에서는
나만 주식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불안감 느끼는 분들이 네. 많았거든요. 이걸 뭐 굳이 어려운 말로 포모 증후군이라고도 합니다만 어머 이건 사야 돼 이런 마음을 계속 들게 하는 게 결국 그러면 충동입니까? 그런데 이제 그 분은 막판에 뛰어드는 분들을 보면은요, 원래는 그렇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본인의 충동을 부동산이면 부동산 하나로 해결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남들이 다들 주식을 하니까 나의 충동성을 해소하면서 손해보지 않는 도구는 정해져 있는데 남들이 이게 하도 많다고 하니까 하는 것도 있고 사실은 그래도 주식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건 코인입니다. 문제라고 해서 또 어떤 분들은 또 뭐 굉장히 또 반론을 섭섭하게 제기할 수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있겠지만 아직 또 주식 코인은 또 같이 갑니다. 코인이 위험성이 더 높다는 측면에서 해주시는 말씀 같은데요. 뭐 위험성이 높다는 거는 제가 방금 잘못 표현한 것 같고 죄송합니다. 그거는 코인에 투자하는 많은 분들한테. 그러나 보통 코인 하시는 분들도 나중에 코인이 안 되면 어느 순간 인생의 한 부분은 주식에 또 관심을 가지실 거고요. 네. 주식 가지시는 분들도 주식의 장이 안 좋으면서 어떤 분들은 더 급등주를 찾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코인으로 눈을 돌리는 분도 있다는 걸 그냥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찾되 어찌되었든 본인의 어떤 투자하고자 하는 열망은 해소를 하고 가는 분들이네요. 네, 안 그러면 심심해서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심심함 이걸 해소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개인 치료할 수는 있는데요. 네. 몇 가지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첫 번째 이제 조울증 때문에 주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진짜 이런 분을 봤습니다. 외환위기 때 네. 다들 우리나라가 큰일 났다 그럴 때요. 그분은 조증으로 6개월 동안 굉장히 자신감에 넘쳐서 기분이 떠 있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남들의 모든 만류를 갖다 뿌리치고 있는 대로 주식을 전부 사모으셨습니다. 97년 외환위기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근데 그분한테 진짜 행운이 있었습니다. 그분 부자 되셨겠는데요? 주식이 올라갔을 때 우울증이 생기셨습니다. 아 왜요? 인생은 우울증은 그냥 생깁니다. 조증이 지나가면 무조건 우울증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분한테는 근본적으로 돈을 버느냐 마느냐가 병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었던 거네요. 네, 그래서 그분이 우울증일 때 다 팔았습니다. 주식을 최고에서. 이거 그러나- 뭔가 저희가 전해드린 말씀하고 약간 맥을 달리하면서 네. 그러나 그 다음 조증 때 전부 네. 다 잃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자발적인 장기 네, 투자라. 그래서 그런 분은 네네. 이제 치료가 가능하고요. 네네. 조증을 치료하면은 주식 투자도 잘하십니다. 안 하십니다. 네. 그런 다음에 어떤 분은 우울증일 때 판단력이 낮아지게 되면서 막 그냥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은 우울증을 치료하게 되면은 주식 투자에 있어서도 합리적이 될 수 있고요. 안 하실 수도 있고요. 어쩌면 마지막은 의외로 성인 ADHD인 분들이 주식을 좋아하십니다. 성인 ADHD인 네. 분들이 도박도 좋아하시고요. 주식도 좋아하시고 음주운전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어떤 그 인간관계에서의 문제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성인 ADHD를 치료하게 되면은 주식 중독도 일정 부분 치료하게 됩니다. ADHD 이게 과잉 행동장애 네, 말씀하시는 주의력 거죠? 결핍 과잉 행동 장애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흔히 나타내는 증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와중에 문자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오늘 이 색다른 주제에 반응 아주 뜨거운데요. 유튜버로 한 분이 주린이 시절에 저는 매매 버튼 누를 때마다 오는 이 카타르시스 때문에 네. 매매에 중독되긴 하더군요. 물론 이렇게 매매하면 계좌 손실로 이어져서 후회가 막심합니다. 진짜 조울증 올 것 같았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보통 지금 박사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제가 투자자분들 네. 생각을 해보면 원래는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환희에 사서 공포에 파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손잡고 상담하러 가게 되니까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될 것 맞습니다. 같고요. 또 9515님 저는 우울하면 매달 1,000원, 네. 2,000원씩 늘어나는 적금에 가입을 하는데요. 충동적으로 적금 가입하시는 분이군. 이거 이런 충동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좋은 충동입니다. 네, 0771님 애청자예요. 저는 S주식 사서 모으는데요. 노후자금 모은다고 생각하고 내려가도 일희일비하잖아요. 이런 분들의 헤비 멘탈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응원합니다. 맞습니다. 철만님도 주식하는 사람 덕목 중에 하나가 평정심입니다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우리 주식에 중독되지 않고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는 팁을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첫째, 내가 만약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으면 주식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게 되면 이미 집이라는 위험자산의 상당 부분을 투자했기 때문에 위험자산을 늘리는 것 때문에 안 됩니다. 또 두 번째, 장기 투자가 가능할 거라는 꿈을 갖다
버리십시오. 우리가 남는 돈으로 장기 투자가 가능하려고 그러면은 앞으로 10년 동안 차도 고장나지 않아야 되고요. 테레비도 고장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절대로 아프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회사가 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하시려고 하면은요. 1년 생활비를 저축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남는 돈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험 자산은 코인도 있어서는 안 되고요. 집을 대출받아서도 안 되고요. 오로지 주식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지점이 많았습니다. 이번 주에 장이 어떻게 움직이나만 생각을 했는데 우리들의 슬기로운 주식 생활을 위해서 선생님의 조언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오늘은 청담 하버드 심리센터 최명기 선생님 모시고 주식 중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